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자기의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미삼아 보든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건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알아보러 다니곤 하는데요. 어떻게 형제간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참 희한하기만 합니다. 저희 남편과 아주버니에 관한 건데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두 분 다 교사입니다. 특히 아주버니는 유명 S대학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주버니는 늘 시부모님의 자부심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늘 명석한 두뇌 때문에 한 번도 시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늘 최상위권에 있었던 아주버니 때문에 주변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절되면 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아주버니 학교 가면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문이 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마치 대단한 교육 레시피가 있나 하고 다들 가까이 지내려고들 했다더군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는 공부를 잘하는 아들 덕분에 요즘 새로 생긴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핵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면 남편의 아주버니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어요. 비교적 공부에도 별 관심이 없었던 남편 학창 시절은 그래도 그런대로 시어머니가 아주버니 교육일에 더 열을 올리는 덕분으로 숨통은 트였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여러 탕 뛰면서도 군소리 하나 없이 잘 따라주는 아주버니와는 다르게 남편은 늘 싫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때 일을 상기하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말도 마라. 내가 정혁이는 하나도 힘도 안 들고 쉽게도 키웠는데 어떻게 정찬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다. 학원에 가라고 하면 친구들과 축구하느라 빠지긴 쓰고 학원에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집어넣으면 맨날 게임하느라 돌아다니곤 했으니 내가 정찬이 때문에 반쯤 늙어버렸다. 어머니는 그러시면서 늘 말도 잘 듣고 범생이 같았던 아주버니의 칭찬을 하시곤 하셨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고집도 세했고 제멋대로 하는 자유영혼 같은 아이여서 하고 싶어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항상 학업에는 뒷전이 터라서 시어머니께 늘 야단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다들 사람들이 형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명석하니까 둘째인 동생도 공부를 잘하냐면서 물어오는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픈 심정이었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과성을 다해서 혼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해보았지만 그게 인력으로는 안 되더라. 오히려 정찬이는 정혁이한테 하던 것처럼 하니까 더 나빠졌지 뭐냐. 그래서 다 자기 타고난 팔자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포기를 했었다. 자식을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가 되는데 어떡하니. 그때는 그렇게도 말도 안 되는 정찬이가 밉더니만 이렇게 자기 밥벌이도 잘하는 것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칭찬은 이 정도 선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 이상이었죠. 아주버니는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역시 좋은 대학을 졸업한 형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형님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아들을 둘이나 낳으셨는데 하나가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딱 형님과 아주버니를 빼다 박았습니다. 그런 탓에 시부모님의 손자 사랑은 말도 못했어요. 늘 형님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러셨어요. 어쩜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니랄까 봐서 정찬이 어렸을 때와 똑같냐? 제가 봐도 형님 아들들은 차분하고 책도 좋아하고 청명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께 귀가 아플 정도로 형님의 큰아들을 보면서 하시는 아주버니 어렸을 적 그 영특했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지겹도록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니 일이라면 팔벗고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보통 우리 윗세대의 어른들은 웬만큼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기도 한데 아버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가정적이고 진보적인 분이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무리 아주버니가 잘나고 남편이 비교적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셨대요. 형님이 둘째 아들 낳은 후에 제가 곤이어서 딸을 낳았어요. 역시나 형님의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처럼 아주버니의 판박이었어요. 반면에 제 딸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남편은 그런 것에 기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저와 남편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사물을 보는 가치 기준 자체가 틀렸으니 시부모님이 형님의 아들들을 제 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고 한들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이었으니까요. 남들보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고난 탤런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능력을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저 제 딸이 행복한 유년 시절과 추억을 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둘째 아들은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미술이며 피아노며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바쁠 때에도 제 딸에게는 틈만 나면 여행을 함께 다니며 사진도 찍고 언니네 식구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늘 나무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미친 것 아니냐? 수찬이는 벌써 영어 과외도 받고 미리 땡겨서 수학도 다 끝마쳤는데 지금 정신 있는 게야? 곧 초등학교 입학도 다가오는데 부모란 사람이 뭐 하는 거냐? 그럴 때마다 저 남편은 여유있게 웃고만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 딸인데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어요. 내 딸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공부 그까짓 거 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칫 부모 욕심대로 하다가는 천재의 나이로 둔재로 만드는 꼴이라고요. 형 보세요. 그렇게 영재 소리를 들었어도 지금 집 한 채도 자기 벌이로 못 사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저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버니와 남편을 비교하면서 아주버니를 칭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행여라도 아주버니에게 누가 되는 말이라도 할라치면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함부로 잘난 형을 평가절하 하느냐는 말씀이셨죠. 너는 감히 네 마누라 앞에서 네 형을 그런 식으로 말할 거냐? 그래도 남편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꿋꿋하게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이 그런데 뭘 그래요? 엄마가 늘 형을 더 이뻐하셔서 제가 질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엄마가 내 딸 걱정을 하시니까 신경 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되는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형은 엄마가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켜가며 학원도 보내고 했던 그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머리도 좋은 형이 다른 것을 학습하거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박탈했는지도 모른다고요. 내 딸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다 키워놓으니까 별소리를 타고 자빠졌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같더니만 커서도 부모 말을 아주 우습게 알아. 그래, 네 딸이니까 네가 잘해봐라. 어디 얼마나 수찬이보다 잘 크는지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마. 가운데서 저만 난처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팔딱팔딱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아주 우습다는 듯이 껄껄 웃고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늘 그렇게 시어머니께 장난 반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우스갯소리인지 아닌지 아리송송한 말로 들었다 놨다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아주버니와 비교를 하면서 남편의 길을 죽이려고 하셔도 남편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타고난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그런 잔소리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비록 아주버니처럼 명문대 진학을 하진 않았지만 대학에서 더 이상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고 해서 바로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앱 개발에 나섰어요.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에도 단기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들이 취업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는 남편은 이미 창업을 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 독일과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갈 때에 빌린 돈 말고는 모두 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중퇴인 학력이었지만 남편 밑에 있는 직원은 아주버니처럼 유명 대학 출신도 두고 있어요. 남편은 늘 세계와 우주를 생각하며 미래를 위한 트렌드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아주버니와 시부모님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저 안정적으로 살기만을 바라보는 그저
일반적인 획일화된 사고와 시합뿐이라고 하면서 그 좋은 머리가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란 직업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형님의 둘째 아들과 제 딸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할 때도 늘 시어머니는 형님의 둘째 아들에게는 몸보신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라며 한약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찬이만큼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던 제 딸에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형님의 두 아들들에게 손이 컸어요. 늘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등을 토닥거려 주셨고 학교 성적을 묻곤 하시면서 상을 주는 의미로 무언가를 꼭 선물했어요. 제 딸에게는 그런 거 일체 없었고 그저 많이 이뻐졌다는 둥, 키가 컸다는 둥에 말만 하실 뿐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잘난 아주버니 형님이 교사 부부로서 벌어들인 수입은 저와 남편이 버는 수입과는 비교도 안 되었기 때문에 늘 시부모님은 아주버니 형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는 마음을 저와 남편은 충분히 이해를 해드렸기 때문에 모른 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어요. 예상한 대로 수찬이는 서울의 주요 명문대학에 입학을 무난히 했고 제 딸은 지방대학에 있는 수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제 딸도 그렇고 수찬이도 그렇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던지라 축하할 일이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축하한다며 미리 대학 입학 선물을 한다며 부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수찬이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최신 노트북을 사주셨고 제 딸에게는 노트북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용 중저가 가방을 선물하셨어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주버니와 형님을 편애하며 비교당한 것은 괜찮았는데 제 딸이 저와 남편이 보는 데 앞에서 차별을 받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수찬이에게 선물을 해준 최신 노트북의 가격대와 겨우 20만 원 안팎의 학생용 가방이 그 차별을 말해주었어요.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수찬이의 명문대학 진학을 기특해하며 칭찬을 맞이 않으며 상대적으로 제 딸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형식적이고 거칠애 같은 상투적인 말에 저도 기분이 팍 상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니 형님이 기분이 업되어서 하이톤으로 좋아 죽고 못 사는 모습과 시부모님이 손자들만 흐뭇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도 제 딸에게는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수찬이 대학 입학 축하하는 자리에 들러리 서는 기분이랄까요. 속이 뒤집히더군요. 하지만 자식 있는 데 앞에서 함부로 성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랬는지 좀 불쾌한 표정이었는데 저에게 그래도 좀 참자며 눈짓을 보내왔어요. 식사를 끝마친 후에 제 딸이 갑자기 저와 남편을 빈방으로 데려갔더니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엄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중간쯤에 녹음을 했어.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형님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의 서재에서 나누는 아주버니와 조카들과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아버님이 리모델링 하시면서 방 2개를 터서 하나의 서재를 만들면서 제 딸이 그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조용히 한쪽 기퉁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아주버니와 조카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나누는 대화에 깜짝 놀라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녹음의 대화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수찬아,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대로 주식을 주신다고 했니? 네, 아빠.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낙방한 줄 아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아주버니와 수찬이의 형인 수혁이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입 모아서 네가 명문대 입학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어.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입학식 오신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자 아주버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대수냐? 철석같이 네가 공부를 잘한 줄로만 알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실망을 시켜드려야 되겠냐? 대충 둘러대고 입학식에는 못 간다고 하면 되지 뭘 그러냐? 그러자 아주버니 큰아들인 소혁이가 수찬이에게 그러더라고요. 나 봐라. 이제껏 한 번도 안 들켰잖아. 할아버지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대학 학비 내라고 주시던 해외 주식을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행여라도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 알았어?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수찬이는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속여서 억지로 해외 주식을 받는 거는 못할 짓이야. 그러자 아주버니가 채자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은 다 자식들한테 주게 되어 있어. 미를 당겨서 받았다 셈치자. 알겠니? 그 놀라운 녹음 내용은 진짜로 제 딸이 들려주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아주버니와 조카들이 짜고서 시부모님을 속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시부모님이 저희 가족들만 몰래 조카들에게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해외 주식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는 것과 정말로 그랬다는 사실에 더 경악했습니다. 사실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남편이 시부모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조건 없이 넣어드렸던 거였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두 분이 다 벌이를 하셔도 조카들 학원비다 뭐다 해서 시부모님의 용돈을 충분히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선벌리며 용돈을 받느니 편히 쓰고 사시라고 해외에 배당을 해주는 주식들만을 모아서 넣어드렸던 거였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남편도 큰 마음을 먹고 해드렸었는데 그걸 세상에 조카들에게 인심을 쓰고 계셨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도 제 딸에게는 티도 나지도 않는 중저가 가방을 선물이라고 주셨다니 아무리 시부모님이지만 한순간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늘 아주버니가 저희 가족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더 아끼고 더 보태지고 싶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왔었지만 남편이 준 지식으로 그랬다니 말이 안 나왔어요. 곧바로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모두들 있는 데 앞에서 그 녹음을 틀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틀었더니 아주버니가 제 딸의 휴대폰에 녹음을 끄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 엄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그 손 치우지 못하냐? 수찬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주버니와 형님은 체념한 듯이 처분만 내려주십사 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수찬이가 그 명문대학 입학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러자 형님은 울면서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교사로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절대로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혁이 아빠가 우겼어요. 서교사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아주버니도 고개를 푹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수혁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수혁아, 너는 아니지? 그러자 수혁이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할머니. 그러자 아버님이 아주버니를 향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닌 게야. 내가 줬던 주식 모두 다 다시 돌려줘라. 아버지, 죄송해요. 그거 다 돈으로 빼서 써버렸어요. 그 말에 아버님이 폭발하셨어요. 그 돈이 적지 않은데 그새 다 썼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해준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런 생도둑을 아들로 믿고 살았으니 나도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때 남편이 모두에게 얼음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형은 집이라도 팔아서 그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 주식은 내가 아버지한테 넣어드린 거니까 만일에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도 불사할 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드린 돈으로 조카들한테 입학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딸은 왜 주지 않고 조카만 주고 그러셨어요?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카보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무튼 저도 부모 자식 간에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 부모한테 아낌없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저도 깨달은 바가 있네요. 철저하게 돈을 받아낼 생각이니까 그리 하시고 제게 매정하다는 생각은 마세요. 그리고 피 같은 제 돈을 돌려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는 시부모님을 두고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그랬어요. 지희야, 아빠가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아빠가 입학 선물로 할아버지가 수찬이에게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줄게. 그 뒤로 수찬이한테 건너간 주식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고 수혁이한테로 건너간 주식만큼의 돈은 두 분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어요. 그 뒤로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시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니와 형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 한 어머니에게서 낳고 자랐어도
이렇게나 다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나 정성 들여서 키운 큰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니. 시부모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